지금은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이고, 자식이 이렇게 명함 저한테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가게는 2003년도에 고깃집으로 변경하여 또 개업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렇게 등나무를 비롯하여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예. 저희 가게가 단골 손님 유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죠. 진짜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서울대병원에 온 환자분들인데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죠. 명륜동에서 한 30여 년 식당을 하고 있는 62살 박한중입니다. 고창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군대를 갔다가 서울에 올라온 거는 약 84년도에 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제 뭐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88년도에 여기 대학로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당을 시작한 거죠. 그때는 명륜동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2003년도부터 했고 88년도부터 한 7, 8년 정도는 그 남사당이라고 주로 도시락 배달, 서울대병원에 도시락 배달하는 장사를 했고 그게 이제 배달이 너무 힘드니까 명동 칼국수를 몇 년 하다가 IMF 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 가지고 잠깐 한 1년 쉬다가 2003년도부터 다시 실질적으로 한 88년도부터 거의 계속해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모님을 제가 좋아하는 친어머니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뭐 이유이기도 한데 그때는 암이 드문 시기였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 전에 치료차 서울에 계속 5살 때도 올라와 계셔가지고 실질적인 친엄마에 대한 어떤 기억이 별로 없죠. 누나들이 키워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1919년생이신데 돌아가신 지가 조금 됐죠. 한 10년 좀 돼가나? 오래 사셨죠. 제가 6남매인데 이제 위에로 누나가 4분, 형님 한 분 계시는데 형님하고 저하고는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데 형님은 시골에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 이제 정년하셨고 넷째 누나하고 셋째 누나는 아직도 고창에서 이제 시집가서 사시고 큰 누님은 이제 80 넘기셔가지고 여기 사직동에 사시고 부산에 누님 한 분 계시고 그랬죠. 그래서 중학교 동창인데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장사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 막연히 예쁜 여학생이었다. 친구들한테 참 예쁜 여학생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걸 기억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는 계속 만났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장인어른도 저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으셨고 그랬죠. 근데 집사람이 저를 이제 구제해 준 거죠. 제가 그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한 몇 년 모은 돈으로 가게를 막연히 시작했는데 뭐 집도 없고 그냥 가게만 있었죠.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별로 그렇게 썩 반가우신 눈치는 아니셨죠. 처형, 뭐 처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문회 비슷하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주방에 계시다가 뭐 저런 정신이면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딱 게임이 끝났습니다. 큰 동서나 누구 오면은 6.25 이야기 하면은 1시간쯤 오면 다 질려 하는데 제가 한 3시간쯤 들어드리니까 명절에 갈 때마다 제가 오기를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가는 게 굉장히 즐거웠는데 아쉽게 당연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 계신데 장모님도 뭐 지금까지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시고 고맙죠.
장사를 시작할 때도 딱히 막 계획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해야겠다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대학로 친구가 식당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식당을 시작했고 집사람이 그래도 고깃집이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한 거죠. 사실 식당은 진짜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안 좋죠. 뭐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비도 비싸고 유지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일도 너무 힘들고 그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식당을 하면은 그 사장은 넥타이 메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뭐 저희 이제 가게 손님들이 주로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학생 때부터 이제 88년도부터 봤으니까 이제 서울 여기 본과 1, 2학년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의 60이 다 됐죠. 다른 병원에 가 있다가 서울대병원에 오셔가지고 저 얼굴 보고 깜짝 놀라죠. 사장님 못 볼 줄 아는데 여기서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손님이 너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그래도 이제 뭐 4명까지 제한 있을 때 4명이 와주고, 8명까지 제한 있을 때 8명이 와주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교수님들 이런 식으로 안 오면은 망해버릴 거라고. 그리고 누가 손해냐고. 그렇게 뭐 맛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런 게 제일 큰 보람이죠. 2003년도에 이제 명륜동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주방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까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계시는데 그 음식이 뭐 얼만큼 제가 맛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 맛을 계속 유지해주고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큰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먹을 거나 제 자식한테 주었을 때 자식이 맛있게 먹거나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최고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식당을 분식집을 시작했을 때 제 친구가 주방장이었는데 친구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물을 먹으려고 컵을 한번 헹궈서 먹었어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헹궈서 먹으면 손님도 헹궈서 주냐. 제가 그때 머리에 뭐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 그때 그 생각이 지금까지 그 장사하면서 붙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나태해질 때. 대학로는 저한테 이제 어머니 같은 곳이고, 고향 같은 곳이죠. 고향에서 20년 살았는데, 대학로에서 거의 40년 살았으니까, 이곳이 고향이고, 이곳이 제 삶의 전부나 같죠. 그래서 늘 대학로를 사랑하고, 대학로를 저는 아낍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로 말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도 많이 생겼지만은 저는 대학로가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 연극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또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누구의 원인이나 누구의 뭐 이유가 됐든 상관없이 대학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연극을 포함해서 또 모든 문화가 대학로에서 발생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연극하는 사람들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임대인들도 같이 동참해주고 고통을 좀 나눠주고 좀 그래야 대학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안타깝죠. 그런 게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많이 높여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식사 따뜻하게 하시고 가면은 어떤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좀 더 높아지시고 있고, 이제 제가 그런 거를 했습니다. 케이크 가게는 정말 그 사람이 케이크를 사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케이크를 가져갈 수 있게 치킨 가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쭈삣쭈삣 하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치킨 받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어떤 쿠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그 가게들도 그렇게 또 나눔을 실천하고 그랬죠. 그런 게 좀 제일 잘했구나. 받아가시는 분들도 좀 내가 뭘 받아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그렇지 않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고 또 그런 또 사업들을 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를 꽤 오래 했어요. 제가 89년도부터 2006, 7년도까지 축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축구를 이제 그만두고 등산을 다녔죠. 제가 이제 뭐 산악회 리더도 했고, 산행 가이드도 했고, 또 뭐 암벽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산행은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러다 이제 그것도 너무 이제 혹사를 해서 무릎 관절막이 이제 좀 탈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끔씩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집사람이 매일 등산을 하라고 그래서 1년에 아마 뭐 북한산을 한 1년에 100번 정도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꼴로 북한산을 올라죠. 맥박수가 제가 그 마라톤 선수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황영조가 한 56회 정도 된다는데 지금 아니겠지만 몇 년 전까지도 제가 한 62, 63 이렇게 심박수가 됐습니다.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살았다고 그러면은 내 가족도 좀 편안하게 좀 살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사려고 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바쁘게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는 했고 존경까지는 몰라도 열심히 산 분, 이렇게 좀 기억해 줄지 않을까. 제가 공부를 좀 잘했대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하고 지역에서 좀 그런 천재들 동네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다가 20년 흘러가면은 그 별볼 이렇게 그런데 저도 그렇기는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보다 잘 살지 어쩔지는 잘 모르는데 공부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대학생이 3명이었죠. 제 집사람이 대학생 3명을 가르쳤죠. 경영학 잘 모르는데 무슨 대학을 마치고 졸업식 날 교수님들하고 졸업식 뒤풀이 하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동기들이. 그래서 저한테 뭐 소감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폭풍 오열을 했죠. 제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그리고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집사람한테 언제 이야기 꺼낼까 지금 그런데 가고는 싶습니다. 예. 이렇게 물구름에 앉아 얼굴 보면은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 굉장히 지금쯤은 좀 쉬어야 되는데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나 때문에 결혼 참 잘못한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고 아빠가 이렇게 해라. 조언 같은 거를 저는 못 하겠어요. 저보단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첫마디가 그럴 거예요. 가식적이다. 나이 먹어서 이런 말 하기 참 쉽지 않죠. 일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이 참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미안하고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웃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저한테 시집 잘 왔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게 제가 많이 노력하고 싶어요.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남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또 항상 나이 먹었을 때 또 가족이 생겼을 때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우리 아들, 딸한테 만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강식이, 우리 주원이, 또 집사람 정성숙 씨 고맙습니다. 제 휴대폰 뒤에 이렇게 명함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제 명함이 아니고 딸 명함입니다. 아들 명함이 있으면 아들 것도 넣었는데 아들 여기서 이러니까 아직 명함 없는데 아들도 첫 번째 취직해서 명함 나왔을 때 제가 휴대폰에 항시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왜 넣어가지고 다니는지. 지금 지방에 가 있는데 포항에 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회 이슈 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이 좀 보수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임원 면접까지 가가지고도 그랬는지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서 뭐 아무튼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그걸 빼면 좀 취업이 원활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자기 삶의 원칙이고 자기 삶의 기둥을 빼고 취업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자기소개서 수정 안 하고 했는데 뭐 어찌됐든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지만 아빠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 말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명함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제 마음속에 뿌듯해하고 누구한테 자랑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랑입니다. 소중한.